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연수님께서는 저들은 꼭 죗값 치를 겁니다. 라고 하셨네요. 에휴, 그럼요. 죗값 치러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래간만에 이 조국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이 최상병 사건을 시작으로 아마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를 탄핵 정국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들 나부랭이들하고, 이 친검 언론 나부랭이들이 이상한 개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진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정말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저 역시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국 대표는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과서는 좀 읽고, 내가 논문까지 읽으라고는 안 할게. 그런데 교과서는 좀 읽고 와서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이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제가 헌법학 전공입니다. 석사 학위도 받았고요. 지금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박사 과정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기초에 해당하는 건데 그 기초적인 것조차도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에 제가 놀랄 따름이에요. 마치 남대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싸우면은 남대문을 본 사람과 남대문을 안 본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서 싸웠는데 남대문 안 본 사람이 이기더라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딱 그 상황이죠.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얘기를 가지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볼 때 기가 찹니다. 오죽했으면 교과서 좀 읽으라고 하면서 교과서를 실제로 딱 이렇게 캡처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참,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준동이 이 정도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요, 검사 새끼들하고 이 기자 같지도 않은 기레기들, 검새와 기레기의 연합 정권인 겁니다. 이 검새와 기레기들이 얼마나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짚어드릴게요. 정말, 뭐 내가 이거 유튜브로 하면서 헌법학 강의를 해야 돼? 참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논문은 안 읽더라도 내가 논문 읽으러까지는 안 할게. 교과서는 읽고 좀 얘기해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책은 권영성 교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권영성 교수가 쓴 헌법학 원론입니다. 지금은 조금 한물 같지만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이 헌법학 원론이 교과서였습니다. 3대 헌법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김철수 교수 거, 권영성 교수 거, 허영 교수 거. 김철수 교수 거는 칼 슈미트 중심에 뭐라고 해야 되나? 칼 슈미트 중심에 이렇게 그 재헌 권력론, 재헌 권력의 결단이 헌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독재 권력에 부역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고 실제로 부역하기도 했어요. 하여튼간에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원론이 있었고 헌법학 그 원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이 있습니다. 권영선 교수의 헌법학 원론은 여러 이론이라든지 학설을 아주 넓게 소개를 하면서 어느 한쪽을 좀 치우친다기보다 절충서를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시험 칠 때 교과서용으로 쓰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읽혔던 헌법학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시험 칠 무렵에 새롭게 등장했던 헌법학 교과서가 이 허영 교수의 헌법학 원론이었습니다. 허영 교수의 헌법학은 스멘트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컨센서스. 이제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죠. 컨센서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허영 교수였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3대 교과서가 있었어요. 3대 교과서. 그 3대 교과서인 권영선 교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요건,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에 뭐 있느냐? 어떤 사유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권영선 교수 헌법학 원론 98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을 가져온 것은 2010년 판인데요. 지금 조국 장관이 인용한 것은 2006년도 판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 내용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왜 이걸 아느냐? 이게 권영선 교수가 썼지만 이 권영선 교수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분 한창 교과서 쓸 때 초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개정판 서문 뭐 이런 거에 보면은 매일같이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예. 민경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경식 조교, 민경식 강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경식 교수, 그 다음에 민경식 학장까지 올라오는데, 예. 그 민경식이라는 사람이 제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권영선 교수님 책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읽을 수밖에 없었지. 책을 이게 매번 개정판 나올 때마다 살 수는 없습니다만 개정판 아마 3권을 제가 샀을 거예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꿨다 그러길래 한번 사고 그래 한 3번을 샀어요. 하여튼 자, 여하튼 이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법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굳이 이게 교과서까지 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뻔한 거거든요. 글쎄 헌법학 교과서 한 번만 읽어봐도 이거 다 알 텐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그 권한,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하여튼 모든 이 권력기관의 권한은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첫 번째, 헌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법률안 거부권이잖아요. 따라서 이 법률안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내재적 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내재적 한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친목 모임에 회장을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친목 모임의 회장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니죠. 친목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즉, 아무리 회장이라도, 친목 모임의 회장이라도 그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재적 한계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재적 한계가 있고, 그 내재적 한계의 기본은 뭐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고 공적 이익,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근데 지 마누라를 위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 쓰면 이게 내재적 한계 벗어난 거죠.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권력 남용인 거죠. 이거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걸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하는 놈은 또라이야. 무식한 거야. 무식한 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지금 설치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요, 실정법도 위반했습니다. 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내재적 한계도 위반을 했지만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왜? 실정법이 뭐냐고? 이해충돌방지법. 여러분, 이해충돌방지법 뭡니까? 우리나라는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내 권한이긴 해도, 공무원 지 권한이긴 해도 자기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거기에 권한을 행사하면 안 돼.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예컨대 한동훈이가 나를 검찰에 고소했지. 그랬으면 검사는요, 한동훈한테 이 얘기 입도 뻥끗 하면 안 되고, 한동훈 이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시비 걸면 안 돼. 배당이나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돼. 말하는 그 순간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의 경로 아니야, 경로. 윤석열이 경로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미 정해져 있던 수사 결과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핵심이 뭐야? 윤석열이야. 윤석열의 범죄 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그 법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자라는 그 법을 윤석열 지가 거부를 한다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둔 게 뭐다?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상병 특검 거부는요, 이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도 위반한 거예요. 자, 요거는요, 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김건희 특검법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요, 공직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고요, 최상병 특검 거부는 이거 탄핵 사유예요. 이거 명백해. 더 따지고 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 명백한 걸 놓고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그런 말을 떠드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그런 기자가 있다면 그 새끼는 언론판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돼. 아니, 어거지를 쓰는 거야? 아니면 무식한 거야? 어거지를 쓴다면 그런 놈이야말로 그 언론을 담당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무식하다. 무식한 놈이 무슨 언론이야? 당연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사고, 변호사고, 기자고, 정말 무식이, 근데 뻔뻔스럽게도 이들은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서도,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 이익이 충돌되면 다 억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참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다들 뭐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서 한 군아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입니다. 보세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 3호, 공직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정원장, 어쩌저쩌저쩌. 자,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충돌방지법 이 만든 이유가 실은 대통령 같은 고위직이 함부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만든 법이야. 그랬는데 지 마누라 보호하려고 거부권 행사하고 자기 셀프 방어하려고 셀프 방탄하려고 거부권하고 이게 뭐 아유씨. 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 거 맞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 법인, 단체, 영업등에 관한 자기 또는 부자기 의무 부과 처분, 그 다음에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해 준하는 직무.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자, 특검 여기 해당되는 거 맞죠? 이거는 김건희에 관한 거고, 이거는 특검에 관한 거고. 자, 보시다시피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아니다? 한글만 알아도 윤석열이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네. 쯤은 아는 거예요. 여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얘들이 뭔 짓을 해도 이미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총공세를 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탄핵 열차가 준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기레기들과 검새들이 그리고 희한한 잡것들이 뭔가 온갖 어거지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탄핵 열차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란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 헌법 체계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란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의 정국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누리, 이번에는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은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사항은 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 심정으로 최상병 특검안 재의결 통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셨죠? 자,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듯이 그 누가 아무리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우겨도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